여러분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행복한 직업과 적성, 그리고 진로 찾기.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과연 달라질까요? 저는 항상 작은 동네에서 작은 학교에서 이렇게 커왔는데 제대로 된 진로 캠프나 진로 학습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오로지 공부, 그나마 진로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동아리, 대체적으로 약간 본인의 성적이나 자신감 때문에 자기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나랑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른들이 너무 좋은 직업만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 같은 거를 더 부모님들도 더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TV에서도 나오는 건 대중적인 것들이 많고 그런 거 찾으려면 인터넷에 찾아봐야 되는데 또 막 찾아보면 공부하라고 하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솔직하게 꺼내지 못했던 강원도 청소년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잠시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로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막 방황한다면 과연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진로 찾기 솔루션 꿈틀 캠프 미래야 놀자. 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은 제시된 미션을 통해서 각자 행복한 미래를 소환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은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그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본격적인 미션에 앞서 꿈틀 캠프가 펼쳐질 이곳 강원진로 교육원입니다. 이번 꿈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마음껏 미션을 수행할 공간이기도 하죠. 과연 이곳에서 아이들은 진정한 나를 찾고 자신 있게 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저기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꿈틀 캠프 입소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연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각자 조를 나누어서 미션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자 쇼타임! 와! 내 진로를 향한 첫 번째 미션, 진짜 나를 찾아라. 8개의 감각 지능 체험을 통해 나는 과연 어떤 지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숨겨진 재능과 끼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볼까요? 십자말 퍼즐을 풀어라. 여긴 어떤 지능을 체험 중일까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물리수학 지능입니다. 여러 가지 감각 지능 중 어떤 특화된 지능이 자신의 강점 지능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기의 재능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세 번째 활동은 이곳에서 언어지능과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선택을 하셔서 포스트잇에다가 적고요. 흥미로운 게임 위주의 활동이다 보니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꽤 즐거워 보이는데요. 저희 코너는 이제 다중지능 중에 굉장히 많은 다중지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간지능을 알아보는 코너예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학생들이 공간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 카드 같은 것들로 이 공간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그걸 순간적으로 알아내는 그런 게임처럼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요, 쌤. 그럴 리가. 어떤 향일까? 아하.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음악 지능을 활용한 활동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 그거 할 때 꿈 찾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하고 싶은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달려달려 빙고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직업이 있었어요? 저 경찰이나 군인 그런 거예요. 논리수학 지능 체험을 할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많이 맞춰서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2학년 향기는 오늘 다양한 감각 지능을 경험했는데요. 진로 탐색 과정에서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춘기의 발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아정체감 형성이거든요. 근데 그 자아정체감은 단순히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친구 관계를 통해서도 자아정체감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진로를 통해서도 내 자아정체감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교육에서 나를 아는 것, 검사를 통해서 안다거나 아니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진로 검사, 이런 진로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란 사람이 어디에 흥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일단 기본인 것 같아요. 진로 교육에서는. 첫 번째 미션 다들 어떠셨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차 미션 결과에 따라 2차례 미래를 체험해보고 어떤 미래가 내 적성에 더 맞는지 스스로 평가해주세요. 자, 그럼 움직이세요. 무브! 무브! 두 번째 미션 진로 체험. 첫 번째 미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체험실로 가서 미래의 직업을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예상했던 혹은 생각지 못했던 미래를 소환하게 된 친구들, 진로 체험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정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뷰티부터 시작해서 의료도 있고요, 운송, 과학수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체험실로 한번 가봤는데요. 무엇보다 이 리얼한 현장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비행 연습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선생님의 지도로 가보지 않은 미래를 소환했습니다. 다 왔는데 그래서 수평도 요즘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너무 밝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네. 착륙할 때 정말 힘들었구나. 보니까 이제 친구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친구들이 지금 처음 한 건데요. 네네네. 보통 이륙할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데 네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륙을 했고 네네. 처음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착륙할 때 어떻게 됐죠? 착륙할 때는 사망했죠. 사망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네네. 연습을 하다 보면 예. 안정적으로 착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너무 세게 해줘야지. 너무 이게 파이팅 이거 너무 사망했구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착륙할 때는 저도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뒷바퀴 먼저 닫게 해주시고 이제 브레이크에 발 올려주시고 브레이크 양쪽 다 꼭 밟아줘야 돼요. 양쪽 다
살아. 안 돼. 아, 이렇게. 살았어. 살았어. 어느새 미래로 소환돼 직업 체험에 빠져든 우리 친구들. 여기는 뷰티 체험실입니다. 한 친구는 모델, 다른 한 친구는 포토그래퍼를 체험 중이네요. 스튜디오와 사진기, 조명까지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체험 환경이죠. 꽤 몰입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옷 갈아입고 찍어줘. 자리가 두껍게 봐봐. 이런 공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이쪽 진로로 바꿔볼 생각은 없어요? 조금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직업 해보고 싶어요? MD, 패션 디자이너, 모델, 포토그래퍼? 전 포토그래퍼예요. 어떤 점이 제일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델을 찍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찍을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승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손님 맞이 인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양쪽에 팔에 독일 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초연이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디스라는 확실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적성 검사 결과에서도 스튜어디스가 나와서 이 두 번째 미션에서 마음껏 미래를 경험해보는 중이죠. 잘하셨어요. 원래 장래희망이 뭐였어요? 스튜어디스요. 원래부터? 계기가 있고? 계기보다는 그냥 좀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싶었어요. 좀 신기했어요. 비행기에서 보던 게 막 실제로 해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되게 의외로 천천히 해야 되고 차분히 해야 돼가지고 좀 답답하긴 했어요. 주시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하시면 돼요. 아직은 신기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 초연이는 어떻게 승무원이란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강원도 삼척의 작은 마을. 초연이는 이곳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다양한 진로를 접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초연이가 이제 학년 초에 꿈이 여행 가이드였어요. 그러니까 승무원도 어차피 여행을 다니는 직업이니까 아이가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생각하다가 현실적으로 그걸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적성 검사에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쪽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뭐 그런 직업들 외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뚜렷하게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청소년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항상 작은 동네에서 작은 학교에서 이렇게 커왔는데 제대로 된 진로 캠프나 진로 학습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을 접해보기도 어렵고 아까 설문지 작성할 때 다양한 직업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어요. TV에서도 나오는 건 대중적인 것들이 많고 그런 거 찾으려면 인터넷에 찾아봐야 되는데 또 막 찾아보면 공부하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 막아두니까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오로지 공부, 그나마 진로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동아리, 대체적으로 약간 본인의 성적이나 자신감 때문에 아니면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자기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나랑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부모님은 공부하는 쪽, 판사나 검사, 의사 그런 쪽을 원하시는데 근데 저는 완전 반대니까 그거를 반대하실까 걱정이 돼요.
아이들의 깊은 고민과 함께 꿈틀 캠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진로 체험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 진로 체험은 뒷전이고 책에 푹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북을 읽으면서 팀원들이랑 조원들이랑 소통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도장도 찍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사실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직업체험관이죠. 책 속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산책하다 보면 자신의 흥미 분야를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까지 안내해 주니까요. 짧은 단편 소설을 보면서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주인공들의 소원이 뭔가 생각해 보면서 내 소원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독 책을 좋아하는 형준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관리? 대한민국 최북단 고성. 형준이의 꿈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등교 때부터 아침이 시끌시끌하네요. 못 말려 이제. 평소 말이 없고 착한 형준이는 집에서 맞이 역할은 물론 공부도 잘한다고 합니다. 형준이는 이게 뭘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하고요. 부모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너무 공부를 스스로 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대신 계속 일찍 자라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학교 다녀오면 할아버지가 이제 소를 키우시는데 가서 이제 저녁 때 타임 때 이제 가서 일도 스스로 와서 도와주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너무 훌륭한 아들입니다. 스쿨버스로 등교하는 형준이 학교 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중학교 들어와서 그 형들 만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게임보다 좀 질리지가 않고 좀 하면 할수록 좀 재밌어진 것 같아서 계속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민되는 게 개그맨이 좀 하고 싶은데 공부 쪽으로도 좀 되고 싶고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이제 개그맨 할 애가 아니다 이런 막 주변 시선을 좀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니까 저도 자꾸 계속 양쪽으로 자꾸 갈려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부 진로 선택. 내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선택. 아직 형준이는 이 답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형준이 할머니하고 한번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형준이 할머니 말이 선생님, 형준이는 우리 가족한테 엔돌핀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형준이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사실은 엔돌핀이에요. 형준이가 한번 개그맨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개그맨 얘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웃기는 게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형준이가 지금 저희 학교 부회장인데 부회장 그 후보 연설을 할 때도 약간의 개그적인 거를 해서 친구들을 즐겁게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자, 한량과. 한량과는 아주 간단하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은 이 전두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왕성하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험 활동인 거예요. 단순히 앉아서 야, 너의 진로가 이런 거야. 너는 이런 거에 흥미를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내 진로의 관심 분야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이 한 번이 됐든 또는 두 번이 됐든 여러 번 되면 될수록 그것은 그 아이한테 이 뇌 발달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이나 미래를 갔다 온 여러분, 다들 좀 늙어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자, 그럼 언제 바뀔지 모르는 꿈을 위해 준비한 미션!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진로 상담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뀐 혹은 그대로인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는 진로가 있나요? 아직 없어요? 좋아요. 나에게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미래 여행을 끝낸 아이들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진로 상담 시간. 체험을 마친 뒤 아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이 시간은 마지막 이제 자신의 진로를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런 직업 카드나 아니면은 자신의 꿈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체험해왔던 것도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리하고 다시 스스로 확인해보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진로하면은 직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학생들이 진로할 때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은 뭔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지능 카드의 개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신 촬영 너 말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 중에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5개를 고르는 겁니다. 저는 일단 진로는 수학, 과학, 게임, 문화, 기계, 컴퓨터 골랐고요. 개인간 전혀 없고요. 직무는 설득, 만들기, 계산, 예측, 기획 골랐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꿈이 뭐가 있어요 혹시?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돈 지금 고른 요청해. 게 카드 중에 의사가 있어요 혹시? 없어요. 거짓판. 제가 추구하는 직업으로는 법이랑 의학을 골랐고요. 좀 다른 하나는 제가 만약에 법의학자가 안 되면 외교관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세계관 거 골랐어요. 아까 전에 저 과학수사 체험했을 때도 뭔가 예측을 하고 제가 집 가서 조사하고 한 게 해갖고 본인을 찾고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진로 교육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게 이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딱 선택하는 건 아니고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진로 씨앗 찾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씨앗은 튀었는데 이 물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로가 결정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틀 캠프가 또 다른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숙제들을 기획해보는 게 진로가 결정되면 과연 끝일까요? 저는 주제를 우리 학교 각자 진로와 연결된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비슷한 주제를 가진 친구들끼리 조를 편성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사회에 꼭 필요한 협업과 소통 등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각자 준비한 발표 주제를 가지고 단상에 오르는 아이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볼까요? 환경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예방과
맞춤형 치료인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의도는 한강 지역이라 불리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광부로 일하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앓고 있는 게 진퇴증이라는 병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맞춤형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인텔사의 CPU에서 매우 치명적인 광학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스펙터랑 멜트다운. 이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이게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네. 그죠? 여기서 이제 정보 빼나갈 수 있어요. 그럼 매우 치명적인 결함인데. 치명적이네요. 네, 아주 치명적이에요. 내가 정말로 교육자가 된다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사람들 도울 것인지 이렇게 기획하고 그리고 행동 분석학을 통해 확인한 전염병의 나의 꿈을 우리나라의 현안과 연결지은 프로젝트들이 꽤나 눈에 띄었는데요. 친구들이 이 소중한 꿈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장차 우리 강원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멋진 인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여보기이고요. 빈곤계층 생활환경 개선하기라고 주제를 선정했고요. 먼저 EM 쌀뜨물 발효액이 뭔지 되게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물속에서 친환경 미생물을 키운 액체로 곰팡이 제거나 세제 그리고 벌레 퇴치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발효액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개발 국가 빈곤계층의 생활환경의 환경 개선에 EM 발효액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주제로 선정하였고요. 시중 판매되는 세제나 농약, 벌레 퇴치제 등과 발효액의 비용 대비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해서 발효액이 얼마나 경제적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한 꿈은 아직까지 북한 빈곤 정책까지만 저는 기자도 하고 싶고 뭐 사진 작가도 해보고 싶고 되게 많은 꿈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쌓아왔던 그런 활동들이 다 북한 빈곤 혹은 뭐 국제 빈곤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꿈을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 저 스스로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저한테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도 안타깝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있어요. 진로를 선택하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지는 마음은 왜일까요? 함께 고민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진지하게 내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는 적었습니다. 내일 발표했나?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래서 아까 뭐 빈민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아마 엄마 아빠의 그런 마음들이 연결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아이들이 나만 발전하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 많잖아요. 그것보다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도움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 혜인이가 좀 작은 몸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정했다, 내 아이들이 정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계속 바뀌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에 여건에 맞춰서 진로가 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정한다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뭐 예를 들자면 내 꿈이 뭐 의사다 해가지고 뭐 의대만 향해서 쭉 간다고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거를 즐길 수 있는가를 평생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청소년들한테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소통의 부재,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어른들과의 입장차, 각자의 상황들과 불안한 마음까지 아이들은 지금 진로 고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위해 청소년 고민 해결사들이 모였습니다. 진로 교육이 곧 직업 교육으로 바로 연결돼 버리는 것들이 저는 안타까웠어요. 청소년 진로 멘토 김영광. 아이들한테 그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리 상담가 최성기. 청소년 시기에 꿈을 찾는 게 굉장히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디밴드 모던 다락방까지. 진로 멘토 4인과 함께 꿈틀 캠프의 마지막 미션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뭐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진로가 뭔데? 미래. 뭐가 되고 싶은데?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저는 사춘기 때 여러분 같은 나이 때 진로나 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꿈이 있어요. 뭐 미래, 직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가난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읽었어요. 이 앙드레 말로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꿈을 꾸면 뭐라고요? 오랫동안 꿈을 꾸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루게 된다라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처음으로. 장황한 얘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청소년한테 물어봐.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청소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해. 첫 번째가 없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다 없대. 청소년들은 좀 따라쟁이들인가 봐. 근데 첫 번째가 전 꿈이 가수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애도 이제 직업을 얘기 시작한다. 저는 선생님이요. 저는 뭐 게임 프로그래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꿈은 정말로 여러분의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앙드레 말로 책을 읽고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럼 난 꿈이 뭘까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뭘 해주고 싶었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상담도 하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정말로 꿈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그래서 아까 최성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꿈이라는 게 저는 직업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할 텐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꿈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경험한 세상이 커지면 꿈도 커지고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 꿈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아직 완성된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고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걸 이야기를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꿈은 더 커지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상은 아직 아주 작고,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 모르잖아요. 몰라요. 10년 후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건데, 진로 멘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친구들을 위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얘기들 많았어요. 그죠?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뭐 대본에 있었는데 저는 갑자기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좀 하고 싶었어요. 좀 해도 될까요? 뭐 진지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꿈이 딱 이 나이 때 생겼어요. 이 나이 때 꿈이 연예인 해야지. 혹시 연예인이 꿈인 친구도 있나? 있어요? 있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도 말을 못했어요. 남한테 연예인이 꿈이란 거를. 왜냐면 들키면은 막 이렇게 뭐라 할까봐. 니까지 게 무슨 연예인을 꿈꿔 이렇게 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말을 진짜로. 그냥 얘기 안 해도 돼요. 가슴 속에서 조금씩 키워나가도 될 것 같아요. 뭐 꿈이란 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키워가는 거니까. 내가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중학교 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뭘 것 같아요? 아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했어. 나 정말. 뭘 것 같아요? 알바 아닌데? 저는 사인을 만들었어요. 나는 정말 진짜 남한테 나중에 해주려고. 그 중학교 때 만든 사인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박수 한번 그죠? 쳐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렇게 뭐 꿈이 있으면 조금씩 준비하는 거, 뭐 조금씩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기쁜 거, 자기가 기쁜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네. 우리 친구 무슨 일이죠?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데요. 제 꿈이 있는데 개그맨이에요. 그래요? 개그맨인데 네. 뭐 저기 개그맨 김대성 네네네. 아저씨가 네, 아저씨한테. 그래, 정말 아저씨 맞아요. 네네네.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네네. 안 떨리고 안 떨리고. 네. 옷을 웃기게 할 수 있는가? 네. 꿈이 개그맨이라고 했죠. 혹시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웃겨요 평소에? 진짜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미. 이미 된 거예요. 왜냐면 주위의 친구들도 못 웃기는데 개그맨이 꿈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들이 벌써 재밌대. 그러면 다른 누군가도 웃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웃기지라는 생각 안 해도 돼. 지금은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면 돼.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뭐 시험을 치거나 그 현실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충분히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는 관계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내면 될 것 같아요. 개인기가 알겠죠? 좀 궁금한데요. 개인기 있어요? 네? 개인기 하나 없어. 저도 정도는 개인기 있어야지. 없어요. 사실 개인기 없어도 돼. 개인기 있어요? 없는데 뭐 다 가능. 다 가능하다고? 오. 그럼 뭐가 궁금해? 어떤 거 들어보고 싶어? 짧게 성대모 짧게. 근데 이럴 때 못해도 그냥 해버리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좋아요. 해요? 큐.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게 됐는데요. 박수. 굉장히 끼가 많아요 정말. 중학생인데 저만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응원할게. 기억할게요. 알겠죠?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름 뭔데요? 이름 뭐였어? 다시 한번. 신형준. 형준. 신형준이. 네. 알겠어요. 무슨 학교? 대진중학교. 대진중학교 형준이. 알았어요. 오케이. 기억할게요. 진짜 기억할게요. 형준이. 네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용기 내준 형준군 말해줘서 고마워요. 기억할게요. 아이들이 몰라요. 다양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관심 있는 거에 꽂혀 있을 뿐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냐면 들어준다라는 건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나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당연히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되죠. 뭐 해 먹고 살래? 너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건 아닐 건데 이렇게 왜 이성적으로 다가가는데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지지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는 그런 어떤 부모와의 대화 또는 선생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작은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진로 교육이 뭐 예를 들자면 입시 교육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주는 것 자체를 많은 어른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될까 두렵고 또는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 두렵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못되고 잘되고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해놓은 어떤 패러다임인 거고 아이들은 그런
체험과 경험 속에서 아이들만의 또 꿈과 진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수용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취감이 높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은 거고, 그래서 이 진로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발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정하지 못했다. 난 아직도 진로를 멘토분들의 진심 어린 강연 덕분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진로 공감 토크 시간에는 친구들의 감춰왔던 솔직한 고민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나는 아직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세모라고 했어요. 네네. 결정을 했는데 이게 한 건지 만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아, 결정을 한 건지 했는 건지 만 건지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린가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뭘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는 승무원이. 승무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 이게 확실히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 아리까리하다. 알쏭달쏭하다. 이럴 땐 어떻게 되죠? 왜 확신이 없는 거죠? 왜 확신 없나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확신이 들 수가 없죠.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네, 너무나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승무원 사실 제 주변에도 승무원분들이 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하면서도. 그래서 그 질문을 근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직업을 갖고 있어도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은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최소한 비행기를 타서 승무원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보신다거나 이렇게 직접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만나면서 그 세계를 많이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를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네. 저 꿈이 있는데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꿈이 뭔데요? 법의학자요. 법의학자? 우와. 주변에 누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어른들 다. 어른들이 왜 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 법의학자를 왜 하지 말라 그러죠? 어른들이 법의학자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럴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근데 법의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냥 과학 수사하는 거예요. 과학수사대 그죠? 학생은 언제 법의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책 읽었는데 되게 좋아 보여서. 정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정말 하고 싶은데 진짜 주변이면은 주로 이제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누가? 그냥 친척들. 친척들 반대가 왜 본인한테 중요하죠? 뭔가 친척들도 저 도와주는 게 많으니까. 친척들이 날 돌봐주는 게 많은데 그 친척들이 반대하니까 속상하구나. 마음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너무 착해서 진짜. 그런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제일 좋죠. 네, 제일 그리고 좋은 것 같은데. 난 너무 좋은데 본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책을 읽다가 이거 내가 관심 있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좀 지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럴 때 너무 대립각을 두지 말고 일단 마음속으로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걸 해보면서 내가 이런 쪽으로도 어떤 꿈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책을 쓰셨던 우리 김영강 멘토님은 입장에서는 어떤 대본 작성, 어떤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원석을 발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석의 원석. 아영이 학생이 관심이 없던 보석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보석을 이제 새로 찾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보석인지 아닌지 사실은 이제 모르죠. 아직은 모르지만 거기서 관심을 찾았으면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걸 계속 하면서 내가 진짜 잘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해줄 수가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지금 관심을 찾았으면 그걸 놓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는 게 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정말 몰랐던 보석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진로 상황에서는 예술적인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생각하면은 분명히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박수! 네, 우리 단영이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걸 통해서 좀 마음이 길어졌다. 아, 우리 명지 친구 꿈을 한번 응원해 볼까요? 네, 박수!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걸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요? 어쩌면 이런 기회가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진로라는 단어도 물론 싫어했지만 너 꿈이 뭐니라는 말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 왜요?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 답답해지고 고구마 한 30개 먹은 것처럼 막 왜냐하면 없으니까. 근데 뭐라도 만들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자니 그건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음악만 이렇게 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서 읽은 부분인데 그게 오늘 생각이 났는데 나한테 지도랑 나침반이 있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구절이 오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꿈이 없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찾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이 뭐고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면 조금 늦더라도 언젠가는 그렇죠. 그 내가 원했던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늦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해도 좀 주변에서 다 괜찮아. 너 재밌는 거, 너가 좋아하는 거 즐겨. 이렇게 좀 얘기해줬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겠죠? 아니에요? 박수. 하나, 둘, 셋.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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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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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가끔 우울해도 혼자서 외로워도 얼굴 책인 걸그램에 감성 끌올려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 보면 별일 아닐 새벽 걸. 2시 세상은 잠든 듯이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새벽의 시간 이 시간 혼자 있는 밤에 누군가의 목소리도 너무 그리워 하지만 아무도 없어 모두 잠이 들었겠지 나만 깨있지 그래서 외로워지겠지 그럴 땐 누군가 그냥 말을 해줬으면 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목소리 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말 끝에 아이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더 들어달라고, 우리의 꿈에 관심 가져달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어도 좋으니 응원해달라고요. 꿈, 진로, 내 미래를 선택하는 방법. 아이들은 2박 3일간의 짧은 미션을 통해 이미 그 방법에 눈을 떴을 겁니다. 진정한 나를 탐구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겪어보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내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용기야말로 미래를 선택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꿈틀 캠프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각자의 진로 씨앗을 품은 아이들, 싹을 틔울지 말지는 순전히 아이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괜찮아 조금 늦었어도 준비가 덜 됐어도 가끔은 답답한 누구의 잔소리를 들어도 괜찮아 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제가 직접 해보고 싶었던 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좀 자신이 뭘 잘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한 적이 없는데
고민해보게 되어서 엄청 뜻깊은 시간이었고 재밌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별일 아닐걸.